예,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1차 조사, 그리고 어제 2차, 오늘 3차까지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자, 3번 다 혐의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수사 장기화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하지만 예견됐던 일입니다. 자,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감방 안에서 고분고분 말 잘 들어서 1급 모범수가 됐는데, 그래서 가석방 꿈을 한참 꾸고 있는데 24년 만에 경찰들이 다시 찾아와서 야, 너 범인이지? 하면 아닌데요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이춘재의 DNA가 다를 확률, 보시는 것처럼 0.000000001%라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이춘재에게서 이 자백을 받아내는 일,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이춘재의 정체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냐겠죠? 자,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 이춘재로 추정되는 사람 얼굴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왼쪽 사진이죠. 바로 80년대, 90년대 사건 발생 당시 거의 유일한 몽타주였던 오른쪽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은 잘 안 섭니다. 자, DNA가 일치한다는 것 외에도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또 다른 단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춘재가 사건 발생 당시 경기도 화성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63년도 경기도 화성시 진안리에서 태어났고 이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있고서 2년 뒤인 93년까지 경기도 화성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더 섬뜩한 것은 이 모방 범죄로 확인이 돼서 이 진범이 잡힌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사건 중에 6건이 이춘재의 집 반경 3km 이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춘재는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94년 충북 청주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가 꼬리가 밟힌 거였죠. 자, 당시 이 부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부인을 때려서 피가 날 때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아들도 학대했습니다. 자, 참다 못한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죠. 며칠 뒤에 가출한 아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춘재 왈,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 똑똑히 알아두라, 이렇게 경고를 했죠. 자, 그 무서운 음모의 내막 20여일 뒤에 확인됐습니다. 바로 아내의 동생 처제를 살해했던 거죠. 처제를 집으로 불러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에 무참히 살해했던 겁니다. 자, 이춘재는 그때도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처제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과 함께 처제의 실종 신고를 했죠. 이윽고 피해자의 시신이 이춘재 집 근처 철물점 야적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시신은 방어흔, 그러니까 외부 공격에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 경찰은 바로 그 점에서 면식범의 소행 가능성이 있다 의심을 했죠. 가족부터 탐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이춘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연행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수사 형사의 증언입니다. 뒷좌석에 타라고 했죠. 그러곤 제가 앞자리에 타서 뒤를 슬쩍 보는데 이놈이 다리를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이놈이다, 100% 확신했죠. 자,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하나. 이춘재가 붙잡혔던 1994년, 처제를 죽여서 붙잡혔던 1994년, 그때는 왜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일까? 자, 당시 청주 경찰은요, 이춘재를 구속한 뒤에 그의 본가였던 화성 집도 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스타킹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결박한 점 등등 이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걸 전해들은 화성 수사팀이 청주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춘재 24년 동안 감옥에서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1급 모범수로 지내면서 성실히 살았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춘재가 개과천선을 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 잘라 말합니다. 시체말로 무서운 형들이 가득한 교도소 환경이 그의 이 공격성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란 거죠. 이렇게요.
그것이 대부분 아주 연약한 여성, 예컨대 10대 여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저항 능력이 없는. 아하. 교도소 안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체격이 큰 남자 수용자들 또는 뭐 그 교정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하하. 자, 영화 살인의 추억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요, 이 화성 사건 중에 피해자가 농수로에서 발견됐던 2차 사건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엔딩에서도 저렇게 형사를 관두고 영업사원으로 변신한 전직 형사 박두만이 근처를 지나다 다시 농수로 사건 현장을 찾은 데서 끝나죠. 이렇게 말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뭐래더라? 맞아.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예, 부산일보 보도입니다. 이춘재와 2년간 부산 교도소에 함께 복역했던 이 A씨에 따르면 이춘재와 함께 내가 교도소에서 살인의 추억을 감상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춘재는 앞서 보신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